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입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권영세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오선 의원이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단독 선대본부장을 맡아가지고 대선을 승리로 이끈 대선 승리의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죠. 자, 권영세 의원으로 이제 낙착이 되면서 어, 그동안 말도 많고 탈이 많던 뭐 카드라가 전부 이제 소멸됐습니다. 누리 PD 예상대로 됐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황교안 비대위원장이지만, 그래서 황교안 비대위원장만이 지금 이 위난을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논리를 제가 설명했었는데요. 부정선거 이슈 드러내자면은 황교안 말고는 다른 카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쉽게도 이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으로 의견 개진을 받았거든요. 주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받았는데, 아쉽게도 황교안이라든가 김문수 이런 분들은요, 거론 자체가 안 됐어요, 아예. 그냥 이게 우파 유튜브에서만 일부 거론되는 거지, 거기 실질적으로 그걸 결정하는 주체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예 이름이 오르내리질 않았어요. 이름 오르내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처음에는 김무성이 제일 먼저 등장했습니다. 김무성, 김재섭, 나경원, 권영세, 김기현, 심지어는 김종인까지, 그리고 유력하게 유승민이 거론됐었고요. 또 진짜 유력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어떤 와중에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원톱 누굽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톱으로 비대위원장까지 같이 겸하는, 그걸 또 이렇게 유력하게 또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고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끝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원톱에 대한 욕구가 컸습니다. 본인이 혼자 두 가지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좀 더 늦춰진 겁니다, 이게. 시간을 조금 끌어본 거지. 원래는 월요일까지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화요일에 이제 이게 가시화되는 걸 봐서는요, 한 24시간 정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시간을 끌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가지고 이 권영세로 갔습니다. 이 사실 그 거론된 인물 중에요, 제일 무난하죠. 이 권영세는 색깔도 뭐 거의 없고 젠틀맨, 별명이 젠틀맨입니다. 야권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닥 이렇게 비판이 없습니다. 호오 자체가 사실 갈린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예전에 통일부 장관 때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뭐 권영세 의원이야 우리가 달리 뭐 주문할 것은 있지만 뭐 비판할 게 없습니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권영세 의원을 제일 쉽게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 되고 나서 조금 친북적 행동으로 보이는, 그걸 저는 친북적으로 본다기보다는요, 자기 나름으로 대북 관계를 어떻게 좀 전향적으로 만들어 본다고 뭔가 좀 움직이다가 우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었죠. 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열어준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을 좀 펼치다가 대통령하고 코드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래서 권영세가 네가 속이 그랬구나, 정체가 드러났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자, 어쨌거나 이 권영세 의원은 수도권에서 5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인재인 것은 사실이죠. 나경원, 김기현, 권영세 요 세 명이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마지막에 남아서 이렇게 버티다가 김기현은 빠지고 나경원, 권영세 둘 중에 이제 결국 이제 권영세로 갔고요. 그때 새로 하나 더 올라왔던 게 이제 유승민이었었는데, 마지막에 유승민도 이게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됐다 그래요, 거기서. 그렇지만 유승민으로 가기에는 지금 현재는 보수 결집이 필요하잖아요. 보수 결집. 중도 확장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중도 확장을 생각했더라면은 유승민 쪽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진짜 이번에.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 아군을 일단 결집시키자. 지금 아군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쪼개져 있거든요. 적어도 지지율 30%는 만들어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권영세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난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무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쁘지 않다 의미가 강해요. 나쁘지 않다, 최악은 아니다, 이런 의미도 되고,
뭐 그럭저럭 뭐 그냥저냥 뭐 이런 분위기죠. 그렇지만 이분도 만만치는 않아요. 이 권영세 이 사람도 사실은. 근데 다만 이 본인 스스로 한 번도 지금까지는 어떤 정치적 야심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야심이 없다라는 것은 뭐 대선에 대한 그런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죠. 모르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어떨런지는 사실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권영세 이분도 말이죠. 이런 자리에 이제 처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떻게 또 변모할지. 다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기사는 뭐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요.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제 뭐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요. 지금 우파에서 그렇게 지금 우파 유튜브에서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갖고 싸우자. 이거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거는 가능성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민의힘의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슈고, 우파 유튜브의 이슈고, 광장의 이슈죠. 그리고 굳이 말하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부정선거 이슈는 자유통일당 이슈가 되고 말았어요. 자유통일당 이슈. 그리고 거기다가 황교안, 민경욱 같은 자유통일당은 아니지만 거기도 가가호호 무슨 정당을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특히 민경욱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이제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그동안 수년 동안 달려온 그 일단의 이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자유통일당에 이들의 그냥 관심사가 되고 말았다. 이들의 정말 사적생의 심정으로 싸울 수 있는 뭐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이 되고 말았죠. 그 이슈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걸 갖고 들고 나왔으면 사실 이 판을 엎을 수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오면 순간이도 움찔해요. 이번에 이재명은 안 됩니다. 그 프레카드 현수막을 결국에는 허용하잖아요. 저쪽에. 그걸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크게 언급하고 그걸 또 우리 주요한 언론사에서 보도하면은 선관위도 휘청합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 선관위는 거의 철옹성인데 딱 무너지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때립니다. 때리고 크게 때리고 그거를 우리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게 되면 이제 백기투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선관위 내부의 그 채용 비리건 그때가 딱 그런 양상이었었죠. 이번에도 또 그랬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입 닫고 있으면은 선관위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권영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광장에서 싸우는 방식과는 완전히 멀어졌다라는 한 가지. 부정선거 이슈로는 전혀 국민의힘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대통령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든지 야합을 할 수가 있어요. 저쪽 야당하고. 지금 어차피 주요 두 정당하고 그 정부 측하고 지금 현재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주요한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인데 사실상 중립 거국 내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을 좀 저런 식으로 무력화시켜 놓고 무장 해제시켜 놓고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시류에 의해 가지고 흐름에 의해 가지고 무슨 결정을 할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믿고 헌재에서 뭐 어떻게 저렇게 될 것이다. 뭐 특검이 어떻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관 3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 마음 편한 대로 그냥 뭐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기가 참 어렵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어렵게 되었다. 자, 아무튼 권영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나마 무난하긴 하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과 시련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이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분리된 상태로 애국 우파, 자유 우파
이제 구국 운동은 이제 별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별개로. 주요한 제도권 미디어들이 여전히 외면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국민의힘과 같이 있죠, 사실은. 조중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매몰차게 지금 버렸지만 국민의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조중동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자꾸 변모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의중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의 입맛에는 이 권영세 정도면요, 뭐 어떤 미지근합니다. 뭐 그닥입니다. 권영세가 차기 주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은 아무도 없는데 때문에 그냥 일과성으로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조중동에서 내세우는 새로운 어떤 보수 간판은 따로 이제 등장한다라고 보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기 주자군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또 이렇게 뽑아 올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동훈이었는데 한동훈은 이제 손절한 것 같아요. 네, 이미 이제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오면서 영향가가 없다, 막 같다라고 보고 새로운 사람을 이제 물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거나 지지율하고도 그게 완전히 이제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뭐 오세훈, 그리고 안철수, 뭐 그런 3인에다가 유승민까지 4명 중에 1명을 고르는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는 게 객관적이죠. 우리의 희망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일단 조중동은 그런 선택을 지금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요, 조중동이 누군가를 점지해버리면은 그게 이쪽 보수의 이제 대표 주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쪽 이재명의 대항마처럼 계속해서 2명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지지율이 몰립니다. 또 이렇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엄청난 험난한 여정이 이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갈 길은 뭡니다. 부정선거 이번에 이제 드러내서 대통령이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계엄을 통해서. 이번에 정말 결판을 내지 못하면 저는 기회가 안 온다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걸로 인해서 만일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이상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저 선관위를 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가 왔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나마도 지금 많이 부정선거 이슈가 아름아름으로 퍼지긴 했어요. 다만 제도권 중요 정당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요한 언론 미디어들이 또 거기에 또 같은 생각이고 같은 입장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확산이 더 이상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무슨 기적을 이제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미국 트럼프로부터 오는 어떤 엄청난 어떤 구원의 메시지, 거기서 천군만마가 올 것이다, 지금 이런 기대들인데요. 자, 권영세의 비대위원장 등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두 양권이에요. 두 상권총이네요. 상권총. 양권씨가 이제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이제 투톱이 됐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고요. 너무나 예상 가능한 뻔한 어떤 결과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국민의힘을 움직여서 전국에 어떤 새로운 어떤 긍정적 기운을 이제 불러일으키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멀지만 뚜벅뚜벅 가야 되겠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